다문화 인식 개선과 그리고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이 좀 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이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손에 이렇게 풍선을 쥐고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해서 또 이곳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보내주셨던 박수처럼 우리 풍선을 받았을 때보다 더욱더 큰 박수로 글로벌 다문화 공간 토크 콘서트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친구가 저기 뭐 떨어져요 라고 했는데 우리 화면이 떨어진 게 아니라 화면이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만나볼 이야기들, 들어볼 이야기들, 나눠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기다리셨던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리 외국인 분들 혹시 나는 한국어가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I can speak only English. Please raise your hands up. Okay, please understand about the Korea story and Russia story. 네, 우리 지금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강연될 주제는요, 우리 JTBC 비정상회담 일리아 벨리아코프님이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외국 분이 지금 앞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연 주제, 토크 콘서트 주제가 오늘 다문화 공감 토크 콘서트인 만큼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한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외국인으로서 우리 강연자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 그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일리아 벨리아코프를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일리아라고 하고요. 또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또 온 지 꽤 됐습니다. 한국에 이제 20년 살고 있고요. 처음에 2003년에 한국에 왔고 또 러시아 그렇게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러시아 대학교를 나왔고 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대학교를 나왔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죠. S전자, 삼성전자에서도 조금 일해보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요. 한국인 학생들에게 러시아 문화, 러시아 말 그리고 뭐 러시아 역사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방송을 많이 하고 있죠.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뭐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20년 정도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나고 자랐고 20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러시아에 대한 편견 아니면 오해, 뭐 선입견 그런 게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면 되게 낯선 나라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먼
그런 나라라고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편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그게 편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거죠. 러시아는 항상 춥다. 이거는 정말 아마 1위일 거예요. 랭킹에서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자, 좀 이따가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으로 보면 대한민국보다 남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땅도 있고 대한민국보다 당연히 북쪽에 있는 땅도 있는데 완전 북쪽에 우리 지구의 북극과의 거의 그쪽에 있는 동네로 가면 당연히 춥죠. 매우 추워요. 러시아에서 이제 야쿠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구에서 제일 추운 동네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록적인 게 아니라 평균 겨울 온도가 영하 55도예요. 네, 마이너스 55.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항상 12월이나 1월에 항상 그렇대요. 그래서 나름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뭐 외출할 때 일단 피부가 노출이 된다면 안 된대요. 항상 뭐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독특한 그런 안경 같은 게 있어요. 그 안구를 보호해주는 뭐 장갑 쓰고 스카프 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반면에 아예 겨울이 없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소치라는 도시인데 흑해 해변에 있어요. 거기는 겨울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제일 가장 추워봤자 영상 13도. 그래서 영상 10도 만약에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도시가 비상이 걸려요. 너무 춥다고.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기후가 많고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날씨를 갖고 있다는 그런 편견을 제가 깼죠?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러시아에 대한 그런 편견과 선입견 또는 뭐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없어졌으면 하는데 저랑 같이 비전상회담에서 나오는 친구 중에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비슷한 주제로 많은 강의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제가 특별하게 공감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포는 무지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서로를 알려면 서로를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그 서로에 대한 뭐 공포심 그런 게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나오죠. 이런 20년 동안 한국에 사는 경험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올해는 책을 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또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들려주는 러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견을 깨면서 첫 번째 파트에서 아예 그런 편견 테마를 해서 아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항상 춥다, 러시아 사람들이 웃지를 않는다, 아니면 뭐 스킨헤드가 러시아 치안이 안 좋다, 아니면 러시아가 항상 춥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예 이렇게 써놨고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 저는 90년대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소련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소련이 붕괴 나고 나서 그 당시에 러시아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어떤 건지 다시 되살리면서 이제 쓴 거고 또 아무래도 현 러시아 상황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 일상. 러시아 명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 러시아에서 가족 안에 남녀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이름들이 되게 어렵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러시아 문학 작품을 보면 돌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읽어보면 러시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아예 써놨고, 또는 뭐 아이에 대한 육아 방법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개념, 이미지, 몇 살부터 성인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등등등 그런 얘기를 두루 넣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셔서 많이 읽으셨으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이따 또 작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네, 우리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편안하게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고. 네. 저는 이레아라고 하고요. 제 일리아 씨한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나의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교차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이 교차를 컨트롤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게 되시면 이 아이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게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되게 깊은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인이 다 되고 나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 당연히 20살까지 러시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정체성은 완벽하게 러시아인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백인 슬라브 러시아인이고, 러시아 내에서도 뭐 정체성 혼란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고 나서 오래 살고 국적까지 바뀌어서 계속 여기는 살면서 앞으로도 쭉 살 거지만 계속 고민이 된 게 나는 완벽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결과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딱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딱 하나의 민족이 있고 그런 딱 하나의 문화권이 있고, 제가 아무래도 여기서 나고 여기 이 문화에서 나온 부모님을 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모자이크처럼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결과까지는 들어갔고, 하지만 최대한 이 나라에 살면서 완벽하게 이제 맞추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만 유지하는 게 저는 최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제 주변에서도 같이 한국에 왔다가 이미 떠나간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친구들이랑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나는 살면서 제일 많은 어려움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 견딜 수 있는 선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선을 되게 꽤 높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의 저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준비성, 또는 바꿔야 한다고 있는 생각조차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모가 러시아오고 문화권도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버릴 수가 없고, 근데 아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직은 미혼이고 아이가 없지만 주변에 이제 이미 아이를 둔 친구들이 러시아 친구들이 많아요. 국제 결혼을 해서 이제 러시아 여성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하면 반대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서 한국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라야 되고 한국 학교에 가야 되고, 국제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교에 가야 되고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물론 걔들이 집에 와서 아빠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 모의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거예요. 근데 굳이 저는 걔네들이 러시아 사람이어야 한다, 러시아 말을 무조건 해야 한다, 러시아 책을 읽어야 한다, 러시아 영화를 봐야 한다,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걔네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쪽 관심이 있으면 뭐 제가 도와주든가 아니면 걔네들이 알아서 이제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좀 이렇게 바람이 있긴 한데 안 그랬다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강제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런 아빠가 일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다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든가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그때 그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아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의 가족 애들이고 한국 애들이 소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한국 아이들인데 뭐 한두 명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 이런 경우에는 왕따를 당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왕따를 당하는 게 국적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다녔을 때는 우리 반에서도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군가를 왕따로 시키는 게 아이들이 뭐 본능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회 그 나이 또래는 자꾸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제가 항상 일반 사회에서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뒤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거 유치원이든 학교에서든 똑같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로지 뭐 국적 때문에 왕따를 당는다 아니면 우리가 뭐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지 않고 빌라에 살아서 그런 것 때문에 왕따를 당는다, 그때 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제 아이랑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너는 뭐 하고 있고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이제 일리아 씨가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혼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해 주셨던 답변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어렵다고 느끼는 그리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포용성이 있고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도 할 수 있었고 그 앞으로에 대한 문제도 국적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그 아이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문제 또는 내가 앞으로 조금 더 해결해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좀 가볍게 조금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앞으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곳에서 많이 이제 알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획으로서는 우선 일단 제가 같은 출판사에서 또 이제 책 섭외가 들어와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아직은 작성하기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책은 아마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등학생들도 뭐 중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문학을 조금씩 그래도 배우잖아요. 뭐 돌스토이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등등등 뭐 체코프라든가. 그래서 조금 또 러시아 문학이 얼마나 큰 문학인지, 얼마나 그 영역 자체가 큰지에 대해서 또 러시아 사람들이 뭘 읽고 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뭐 재미있는 게 뭐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문학 작품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일 구체적인 기획일 거고요. 그 외에는 구체적인 기획이 없습니다. 저는 약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기획을 안 세우는 게 기획이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No plan is best plan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기획을 짜봤자 뭐 기획대로 10% 20%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80%는 날리는 게 거의 제 인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획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나는 뭐 올해 뭐 하고 내년에 뭐 하고 내후년에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계속 쭉 어딘가에 나가지 않을까
라는 태도가 조금 또 저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20년 전 얘기지만 20년 전에 제가 처음에 그냥 단순히 6개월 어학연수를 왔을 때 20년 후에 제가 아예 한국 사람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런 말도 거의 한국인인데요, 그죠?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인생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기획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몇 개월 뭐 어느 정도의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미래를 네. 완전히 막 그렇게 나의 삶은 이 방향이다라는 것은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자님께서 우리 다음 추후의 책 소개, 책 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청소년들이 읽기에 좋은 러시아 문화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또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문체부 아래에 있는 네네. 기관인데 그쪽이 매년 이제 통역사를 선발해가지고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할 수 있게끔 장학금을 해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2017년인가 18년인가 뭐 어쨌든 그때쯤 이제 제가 거기는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고 네네. 현진건 운수 좋은 날을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또 그러니까 운수 좋은 날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단편 소설이 거기 들어갔어요. 뭐 네.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든가 희생과라든가 뭐 그런 게 이제 7개인가 8개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아, 출판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네. 많은 관심 정말 폭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네네. 네 그래도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현진건을 그 유명한 설렁탕을 네네. 설렁탕 대한 얘기를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에 출간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폭발적인 팬이 되어줄 우리 독자 한 분이 박수를 크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일리아 벨리아코프스 님께서 러시아인으로 소개하기에는 이미 이제 한국 국적, 한국 주민등록증이 나오신 우리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에서 있을 때 그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들 그리고 외국인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슬기로운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고요. 우리 일리아 벨리아코프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서양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풍선을 나눠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다문화에 대한 각각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어려웠던 시간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차세대 리더로서 나아가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도 평택 시민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선의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시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글로벌 다문화 공감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